오늘도 한번 주요 이슈들 이번 주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어디서 기회가 많이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영상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국장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댓글로 야 아직도 국장을 믿냐, 설레발 좀 치지 마라, 너가 또 그러는 거 보니까 폭락하겠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시장 보고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놀라웠는데 하이닉스가 무려 10% 올랐습니다. 이거면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하락장에서 하이닉스가 10%씩 오른다? 말이 안 되죠. 오늘 시장만 봐도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도 3% 가까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쓸어 담았어요. 보시면은 3천억이나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코스피 3,700억 순매수인데 그중에 이제 대부분을 하이닉스를 쓸어 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면 하이닉스만 올랐고 다른 애들은 뭐 별 볼 일 없었겠지, 국장이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또 의심을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테마주들 오늘 순환매 안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물론 특정 테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멱살 잡고 막 다 끌어올리고 그런 시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한 번씩 뭐 로봇도 한 번 잠깐 들어왔고, 양자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탄소 포집도 잠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주도 잠깐 들어왔고, 소프트웨어도 한 번씩 들어왔고, 그래서 오히려 안 들어온 테마가 별로 없을 정도로 한 번씩 다 들어왔어. 근데 특정 테마가 하루 종일 뭐 상승을 주도 테마로 이끌었던 건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골고루 수급이 분산되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좀 그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새로운 또 바이러스에 대한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진단키트 애들이 원래 부각이 되면서 얘네들이 상승이 나오면은 지수가 한번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보통 예전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수가 안 좋거나 오히려 이렇게 약간의 뭐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날뛸 때는 다른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진단키트 애들이 급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별주들, 테마주들, 뭐 전력기기, 반도체 다 좋았어요. 오히려 오전에 조선이 조금 조정 나오나 싶었는데 조선주도 마지막에는 플러스 전환, 반등을 좀 시도하면서 좀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들, 기어유는 뭐 개별 악재가 살짝 나왔던 것 같고, VT나 일부 화장품 종목들만 조금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많이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주요 테마들, 우주부터 해가지고 로봇, 양자, 유리기판, 탄소 포집 등등등 이런 테마들 내에서는 매일같이 거의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게 최근 시장의 특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도 보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 지수의 흐름인데 V자에 가까울 정도로 최근에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8조가 넘어갔어요. 코스닥에서 8조 넘는 거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 때는 4조 원대도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4조, 5조 막 이러다가 최근에는 6조, 7조, 8조까지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새해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어느 정도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앞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것보다 사실 수급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떠났잖아요. 다 떠나니까 수급이 공백이 있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가벼울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고 나중에 떠나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돌아올 때 그때 한 번 더 주가는 좀 펌핑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미리 한 수 두 수 앞을 바라본 수급들이 새해에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슈들 보면서 오늘 또 주요 일정도 체크해야겠죠?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살짝 얘 때문에 찜찜하다. 바로 뭐냐? 진단키트 관련주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데, 우리 이전에도 한번 다뤘었죠? 아직은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오진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염병이 동시 유행이 되고 있다, 뭐 쿼드데믹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폭증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주변에 보면은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독감, 코로나,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뭐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HMPV 환자 폭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 또 진단키트나 또 바이러스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아직 뭔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네? 그럼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맞게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굉장히 급등락은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이거는 조금 발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휴교까지 할 정도로 많이 또 퍼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사람들의 좀 우려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HMP 감염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14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양성 판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증상은 기침, 발열, 호흡곤란, 독감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흡기 감염은 겨울철에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한데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나? 겨울철 독감 의심 환자 8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의점 감기약 매출도 거의 30%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테마가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외신에 따르면은 여러 주에서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재개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이것도 뭔가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내용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번 상황이 좀 심각할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지 테마처럼 지수가 하락할 때만 부각을 받을지 이제 앞으로, 그런데 그냥 그거랑 별개로 테마 순환매로 봤을 때 그냥 같이 움직이는 테마가 될지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ES, 이번 주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큰 이슈는 이제 CES가 됩니다. 여기에서 최태원 회장이 3년 연속 참석을 한다. SK그룹 CES에서 AI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 자,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우리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10%. 이 무거운 종목이 10%라니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1조 4천억이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런 또 장대 양봉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이변이 없는 한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또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수세 계속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연속성을 볼 확률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본다면은 반도체 종목들 CES를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려나?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번 주에 나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ES에서 결국은 계속 부각이 될 만한 거는 AI, 반도체, 양자, 로봇 등등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이번 주 보셔야 된다. 아마 근데 중간에 한두 번은 분명히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최근에 매매했었던 주도 테마 내에서 한두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온다, 단기 기회로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117조 원 또 올해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여기 관련해서 미국장에서는 또 SMR, 원전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원전주 나쁘지 않았고 전력기기나 이쪽도 나름대로 좀 잘 버티면서 충분히 시간차를 두고 매매할 게 많이 없어졌을 때 이쪽도 수급이 또 한 번씩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소식은요. AI 로봇 특허 출연 연평균 증가율이 60% 정도나 된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는 LG전자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제 서비스, 산업용 로봇들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쪽도 계속 모멘텀이 붙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에 우주 쪽 종목들도 차트가 나쁘지 않다, 좀 만들어가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주 관련된 소식으로는 일론 머스크 올해 펠컨 로켓 180회 이상 최다 발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타쉽, 스타링크 서비스도 가속화할 것이다. 지금은 조금 잠잠하긴 한데 우주 쪽도 언제든지 테마 순환매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산업 공략을 가속화, 독보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소식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요즘에 좀 잠잠하죠. 잠잠한데 일부 종목들은 또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관련된 이슈는 젤렌스키 이번 달 말에 종전 회담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1월 20일이죠.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만나서 종전 관련된 빨리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빠르면은 1월 25일도 가능하다. 취임식 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뭔가 이제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안보 보장해주면 러시아와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번 달 말로 갈수록 트럼프 취임이 다가올수록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들도 한두 번씩
나올 수 있겠구나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장품, 물론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모레퍼시픽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작년 화장품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라는 소식으로 화장품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순환매 후보로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탄소 포집이죠. 탄소 포집, 트럼프 2기 탄소 포집이 뜨고 있다. 새해 관련주 계속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IRA법 세액 공제로 탄소 포집 투자 중 이런 내용도 있고요. 기타 충분히 이렇게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는 완전히 에너지 쪽이잖아. 탄소 포집 쪽 관심 있겠어? 라고 했는데 이미 예전에 나왔었죠.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여기 탄소 포집 CCUS 여기 관련해서 지원 그다음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테마, 살아있는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시간을 두고 나중에 충분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거든요. 뭐냐면 AR 관련해서 막 삼성전자가 하고 뭐 누가 하고 이러면은 잠깐 반짝이다 말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누가 얘기를 했냐? 또 우리 엔비디아가 새로운 특허로 AR 글라스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안경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뭐 로봇 컴퓨팅도 하고 이제는 AR 글라스도 하고 뭐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해먹으려고. 특허에 따르면 새로운 안경은 기존 선글라스처럼 렌즈 전체를 어둡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AR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렌즈의 특정 부분만 어둡게 한다.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안경 끼고 다니면서 눈으로 주식하는 시대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운전하면서 운전은 좀 위험하니까 이제 딱 걸어다니면서 딱딱 눈으로 쳐다보면서 매도합니다. 그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요 일정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유머, 인간지표 활용법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인 매수 국면에는 보통 특징이 뭐가 나오냐? 인버스, 수익, 인증글이 막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손실이 너무 커서 손실 인증글이 증가한다던가, 직장인들 재테크 게시글 이런 게 있대요. 여기에서 게시글들이 잠잠해집니다.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슬슬 바닥 국면이 다가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반대, 매도를 해야 되는 국면은 직장인 재테크 게시글들이 갑자기 폭주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수익 인증, 나 이제 이만큼 수익 냈다 하면서 수익 인증글이 증가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지표에 따라서 이제 매도 국면이다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요 이슈입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이번에 제조업 지표 이런 것도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반등이 또 세게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블루 오리진, 우주 관련해서 이제 블루 오리진도 뉴글랜 첫 발사 시도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류 역사상 최대 발사체, 슈퍼 헤비의 중간 사이즈라고 하고요. 이거에서 상용 발사가 성공하면은 여러 가지 또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는 있겠죠. 우주 쪽 관련해서.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유럽 12월 CPI가 있고요. 그 외에도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1월 10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유명한 최신 기술 트렌드와 함께 앞으로의 기술 개발과 방향,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완전 세로 뉴스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서프라이즈다. 단기적으로 연속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보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삼성은 6일 오후 2시에 AI for All라고 해가지고 모두를 위한 AI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LG도 6일날 오전 8시쯤에 공간지능과 함께하는 일상의 Life is Good라고 해가지고 이런 주제로 기조 연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메모리 비전 CXL 기반 모듈형 메모리도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이러면은 관련해서 AI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CXL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들어올라나? 하면서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일입니다. 8일은 미국의 1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빅 이벤트죠.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컨센서스는 굉장히 좋아요. 8조 4천억.
그런데 왜 이렇게 빠졌지? 라고 본다면 그 6개월 전에 기대했던 컨센서스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30%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여기에서 과연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번에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올해 코스피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된다면 단기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미리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별 차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고 증시가 또 당분간 반등을 시도를 또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막상 또 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불안해하면서 악재로만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일 목요일은 미증시 국가 애도의 날로 휴장입니다. 한국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자, 그런데 미국은 휴장인데 12월 FOMC 회의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미국 증시 저번에 막 3% 막 급락 나왔을 때 그때 매파적인 발언? 약간 이런 영향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냐면 25년 금리 인하를 원래 3번, 4번 예상했는데 2번으로 전망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 발작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과연 얼마나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요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목요일날 미국장 휴장인데 여기에 따른 반응 FOMC 반응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일날 금요일은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여전히 미국 경제 탄탄한지 아닌지 중요한 또 지표가 되겠죠. 그 외에는 기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 스타쉽 7차 시험 비행이 예정돼 있는데 이건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 공식적으로 스페이스 X 측이 말은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30일 날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스타쉽 7차 시험 비행 일정은 1월 10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틱톡 금지법 심리 진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12월 매출 발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의 주요 일정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3일 날 시작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자회사 편입이 17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까지 충분히 로봇주들 계속 연속성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 자회사 편입에 대한 뉴스, 요거에 따른 또 트레이딩 모멘텀 충분히 그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물론 요때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로봇주 조정 나오면은 기회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이 있으니까 또 여기 전후로 해서 트럼프 취임 관련된 정책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애들도 한 번씩 또 들썩거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게 유효하다? 우리 국장회가 달라졌어요.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고 테마주들 순환매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낄 거예요. 어떤 걸 눌림에서 잡으려고 기다렸는데 정말 살짝 눌리고 급등이 또 나오더라. 이러니까 자꾸 손가락만 빨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시장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잡고 싶은 구간대보다 좀 높은 구간에서 좀 공격적으로 분할로 접근을 해야 좀 수익 실현을 좀 하는 좀 그런 시장 분위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다 도망가야 될까요? 차익 실현 나온다면? 저는 기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고 단기간에 이렇게 3일, 4일 연속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단번에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충분히 연속성 있게 주도 테마 내에서는 계속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어떤 테마? 로봇 당연히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양자는 CES 전후로 해서 차익 실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양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탄소 포집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우주 쪽이나 전력기기나 이쪽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 왜냐면 우리 하이닉스 형님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또 반도체 소부장 애들 또 시간차를 두고 계속 순환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뭐 유리기판, CXL, 기타 주문형 반도체 등등등 여러 가지 애들 또 계속 후보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애들이 다 잠잠하다 그러면은 또 엇박자 시간차를 두고 조선 애들 이런 애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찜찜한 거 진다키트 요게 하나 변수입니다. 어떤 변수냐? 이 바이러스의 강도가 정말 팬데믹 우려가 될 정도로 이게 조금 심하다.
그러면은 단기 이게 모멘텀이 살짝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이 바이러스, 요런 진단 키트, 요런 또 제약, 요런 또 종목들이 오히려 해지주처럼 지수는 별론데 요런 바이러스 쪽으로 훅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하나 열어두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이게 계절성이고 그냥 그렇게 엄청 심하진 않고 그냥 독감 정도 수준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예상이 된다면은 잠깐 지나가는 정도로 보고 증시도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또 우리가 또 확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지주처럼 매매를 할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기존의 전략대로 무난하게 잘 테마주 순환매 장세 1월달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기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포모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격 매수, 내동 매매 많이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길목에 잘 서서 계획된 매매들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나 빼고 다 부자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본인의 페이스 잘 유지하면서 매매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